최소 1,000만 원부터 10억까지 되게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제로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좀 저렴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꿀팁이 있다면. 네, 종사자분들이 를 한번 보시는 게. 안녕하세요. 98살롱 이PD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면 보통 요양시설을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이제 실버타운, 시니어타운, 요양병원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가격에 어떤 시니어타운, 실버타운이 내 부모님한테 잘 맞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시니어 케어 전문가 케어 오퍼레이션의 이은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케어 오퍼레이션에서 유료 양로시설인 케어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운영 기획하는 이은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사실 사전에 좀 사연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연이 아버지께서 편마비 증상이 있으셔서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는데 예산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식사와 기본 케어는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시설이 낙후된 곳 말고 가능한 시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주셨는데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인지 궁금하거든요. 금액을 25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을 때 편마비신 아버지를 네. 1인실에서 모시느냐, 2인실에서 모시느냐, 다인실에서 모시느냐에 따라서 네. 그 금액이 되게 달라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250만 원 정도이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웬만한 한 1인실과 2인실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다른 아파트나 주거 형태 들어갔을 때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또 있잖아요. 네. 실버타운도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요양원은 보증금의 개념이 없이요. 네. 내가 한 달에 내는 본인 부담금만 내고 이용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 경기권에 있는 여러 시니어타운에 최소 1,000만 원부터 10억까지 되게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궁금한 게 250만 원 안에 정말 그냥 숙박만 해결하는 건지 네. 뭐 식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네. 다양한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원의 개념과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버타운의 기본 서비스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양원은 장기 요양 기간으로 시설과 그리고 식사 그리고 어르신의 인지 프로그램,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같은 기본 프로그램이 다 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각 실버타운의 운영 정책에 맞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뭐 추가 비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냐? 추가 비용이 된다면 얼마 정도가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인 요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1인실과 2인실에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상급침 진료가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식사비가 따로 추가가 되고요. 네. 약제비하고 진료비가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마다의 어떤 가격 차이나 네. 뭐 그런 서비스의 차이 이런 게 있을까요? 지원이 나오는 금액은 네. 우리나라 지방부터 서울까지 다 동등합니다. 동일하고 여기서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식대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시골은 한 끼당 2,500원, 3,000원, 3,500원을 받는 데도 있고요.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10,000원, 5,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실버타운의 요양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주로 이제 잘 발달된 지역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경기 외곽에 좀 더 많은 요양원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의정부, 그리고 남양주, 양주, 용인, 성남 다 있네요. 네, 거의 서울 외곽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250만 원이라는 돈이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는 있잖아요. 네. 지원을 받는다든가 네.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률이 20%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내야 될 금액이 1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는 게 80만 원이고 내가 내는 게 20만 원이에요. 네. 거기 플러스 식사비를 지불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차상위 계층에 따른 감경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가 아닌 12%, 8%, 때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0%까지 본인 부담금이 아예 제로예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저렴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네. 이런 거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기요양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등급이고요. 건강보험공단 롱텀에 들어가셔서 등급을 받고요. 어르신의 신체 노화와 뇌 노화의 척도에 따라서 등급이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설정이 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하루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예산이나 짤 때 좀 도움되는 꿀팁이나 네. 그런 게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면회를 갈 수 있는 거리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는 그런 플랜을 먼저 짜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3, 4인실을 이용하시게 되면 식사비 포함해서 한 달에 부담하는 금액이 100만 원 언더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요양원 구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떤 걸 더 알아봐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인터넷으로 서치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몇 군데를 선정하신 다음에 그 리스트 된 것들을 주말마다 가족들이 가서 네.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식사도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오셔서 직원들이 다른 어르신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라운딩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꿀팁이 있다면. 네,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의 방법이 따로 있나요? 거기 일하는 종사자분들이 여기 일하는 거에 즐거움과 행복함이 느껴진다면 그게 그대로 전달돼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근데 잠깐 갔을 때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보호자님들은 그 입주 상담을 오셨을 때 소통하는 방식을 보고 여긴 정말 가정적으로 잘 하는구나. 네. 또 거기에 꽂혀서 또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사자와 이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렇게 새로 입주하신 괜찮아요. 네,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런 어르신들의 반응이나 환경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게 괜찮은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 같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문제가 되거나 네. 거기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부모님과 잘 네. 맞는 네. 분들일지를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자들은 항상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성향들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각 기관별로 나름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80년 이상 살아오신 그와 내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고요. 그랬을 때 같은 층에 또는 같은 방에 배치된 어르신끼리 서로 트러블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방을 옮기는 방법 또는 층을 옮기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어르신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인실을 쓰시다가 도저히 내가 남들과 섞여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보호자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일단 2인실로 옮겨보고요. 또 내가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할 때는 그 가격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하시거나 그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250만 원으로 이 사연자분께서 갈 수 있는 이제 기준을 알려달라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리스트업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후에 직접 가서 현장에 답이 있다. 맞습니다. 금액은 이제 호실마다 몇 인실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면서 찾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럼 추가적으로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노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또 치매 증상이 보인다고 싶을 때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롱텀에 접속하셔서 꼭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신청을 받아 놓는 것이 자녀의 올바른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과 이제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좋은 요양원을 찾았으면 좋겠고 사연자분께서도 자신에 맞는 시설을 찾기를 바라면서 다음 회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